그 와인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은 거를 알아가는데 와인을 접하면서요 주요 용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용어에 대해서 뭐 디켄터나 이런 소믈리에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예, 제가 계속해서 나왔던 용어 중에서 소믈리에라는 예. 이제 자꾸 단어가 나왔는데 소믈리에는 유럽에서 그 영주 시대 그 영주 안에서의 음식이나 음료 네. 그거를 총괄했던 담당자, 요즘 말하면 그런 사람이 되겠죠. 특히 와인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와인 창고를 그 소믈리에가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만드는데 네. 주인이 작년에 마셨던 와인과 맛이 이렇게 달라. 이번 와인은 왜 이렇게 지난달 마셨던 거하고 다르냐 뭐 등등의 컴플레인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와인의 보관 또는 서빙 이런 걸 책임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도 소믈리에 시험도 있고 그래요. 네. 굉장히 네. 치열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업이죠. 네. 그래서 소믈리에는 광의의 의미는 모든 음료를 취급하고 서빙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협의의 소믈리에는 서빙을 한 와인을 구매하고 또는 관리하고 소비자한테 손님들한테 제대로 와인을 서빙해 주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소믈리에들이 상당히 실력이나 네. 지식이나 매너나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반열에 낄 수 없다는 게 좀 저로서도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소믈리에하고 또 대표님이 하시는 일하고는 방향과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좀 다르죠. 예. 예. 저는 이제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대표님을 모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소믈리에는 뭐 우리가 쉽게 또 많이 들었던 거고. 예. 뭐 유명한 소믈리에 분이 계신다. 방송도 많이 타시고 네. 그런 분의 말씀이 머릿속에 딱 오는데 진정한 소믈리에는 현장감이 있는 네. 사람이 소믈리에여야 된다. 네. 최근에 방송만 네. 또는 대학 강의만 네. 또는 일부 레스토랑이나 네. 이런 데서 테이스팅만 네. 그러니까 주로 이론이 되겠죠. 네. 그런 분들을 과연 계속 소믈리에라고 불러야 되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유명한 현직 모 호텔 매니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소믈리에는 본래 의미대로 현장감 있는 사람 그런 전문가야 된다. 네. 서빙도 하고 네. 뭐 와인을 추천해주고 네. 그렇지만 또 다른 얘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와인의 구입, 네. 보관, 네. 그 다음에 와인의 사이클링, 판매 사이클링까지도 분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소믈리에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저는 그 이전에 일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전 세계에 있는 와인들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데 모든 유명한 제품들, 상표들 다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저가 그런 와인까지는 깊이 있게 관여를 못하고 새로운 와인들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처녀 제품들을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1988년 즉 서울 올림픽이 네. 일어나다니까 좀 오래된 얘기죠. 그때 이 주류업계에 입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와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무했던 상태입니다. 거의 없었죠. 네. 네. 특히 일부 특급 호텔에 와인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도만 알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프랑스의 레미 마틴이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프랑스 와인을 상당수를 수입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무지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로 그 연수를 가서 보름씩 한 2차례 정도 와인 교육을 받고 오다 보니까 눈이 뜨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 당시에 제가 공들여서 한국에 런칭했던 그런 브랜드들이 새끼 같겠네요. 예, 아주 애착이 있어요. 지금은 제 제품이 아니지만 예. 공들인 만큼 지금 그런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걸 보면은 아주 저도
만족하고 보람도 느낍니다. 사실 저도 처음으로 술을 마셔본 게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게 마주왕입니다. 아주 좋은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대학교 입학했다고 아빠가 한 잔 딸거 주시던. 예. 그래도 그 당시에 아버님한테 와인 한 잔을 받았다면 누군가가 집에 선물로 줬겠죠. 예. 아, 그럼 정말 이 와인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고 계신데, 소믈리에 알려주셨고, 디켄터나 그 호스트 테이스팅 이런 종류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켄터는 와인이 드라이하다거나 조금 산미가 강할 때 이쁜 잔에 와인을 덜어내는 겁니다. 그 덜어낼 때 공기와 같이 접촉을 해주면은 산도나 또는 그 헤비한 그 탄닌 부분이 증발해서 네. 여러분들이 즐기실 때 부드러운 맛을 느끼게 할 때 쓰는 그런 용기, 유리 용기,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여성의 마음처럼 아주 이쁘게 네. 디자인된 다양한 디켄터가 있으니까 집에 하나 정도 구입해서 갖다 놓으시면 인테리어 참 신기한 게요. 그게 그 디켄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흔들어주고 했을 때 왜 맛이 저희는 잘 모르지만 떫은 맛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싹 사라지고 이 목 넘김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게 이게 와인의 좀 디켄터를 통한 특별한 맛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법의 글라스라고도 얘기하죠. 예. 디켄터를. 그래서 저 헤비한 와인들 그런 제품들은 디켄터를 사용하면은 좀 더 부드러운 와인을 즐기실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테이스팅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예, 예. 부분이요. 여러 파티에서 예. 주빈이 제일 먼저 와인을 네. 마셔본다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테루아라는 용어예요. 프랑스 와인을 설명할 때 테루아를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는데 테루아. 테루아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4시간씩 강의하고 그러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많습니다. 네. 테루아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와인 즉 포도가 재배되는 환경의 종합적인 거를 테루아라고 얘기합니다. 포도가 자랄 때 예. 토양, 네. 기후, 바람, 강수량 그렇죠. 그런 것 모든 종합적인 거를 프랑스인들이 격조 있게 얘기하는 단어가 테루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도 네. 같은 품종이라도 테루아에 따라서 매년 달라져요. 2015년 똑같은 지역에서도 네. 2015년산, 2016년산이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오는 게 이 테루아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와이너리들은 이 테루아를 잘 활용하는 와이너들이 많습니다. 테루아라고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네. 예, 참 와인을 이해할 때 어떤 분이 와인 테루아를 얘기할 때 기억이 되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와인 중에서 또 AOC 또는 최근에는 AOP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어로는 아펠레이션 도리진 컨트롤레. 아주 불어 같습니까? 콘트롤에. 네, 영어로 얘기하면 뭐 원산지 그 통제 명칭이라고 네. 얘기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새 한우는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제일 유명하다고 그러죠? 횡성한우. 네, 그게 바로 원산지 증명. 불어로 얘기하면 아펠레이션 횡성 컨트롤레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쉬워지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했을까요? 예.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근데 이 AOC는 프랑스만 썼던 건데 최근에 몇 개 나라에서 쓰다 보니까 프랑스가 질투를 해요. 이런 통제법은 우리만 했는데 너네가 왜 써? 라고 해서 못 쓰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이런 심술을. 아시잖아요. 모든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그렇죠. 네. 지어지는 역사다. 네. 와인의 역사 참 강대국에서 써가고 있죠. 네. 지금까지 이제 와인의 역사와 와인에 대한 이제 고퀄리티 수업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지금 그대들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고일천 사람책님의 이 와인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 느꼈습니다. 1988년도부터 시작된 이야기 같은데, 우리 고 대표님이 최고의 와인으로 추천하시는
예, 이 조지아 와인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부터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조지아 와인에 대한 이해도는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게 조지아 와인인지 모르고 선물 받아서 꿀꺽꿀꺽 마셨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일천 대표님이 이 조지아 와인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현재 조지아 와인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자기 자랑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자기 자랑 충분히 하세요. 네. 지금도 저는 불효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레미 마틴이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를 입사했을 때 어머니께서 친구분들한테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말씀을 못 하셔요. 영어를 못 하시니까 뭐 네미 그 네미라는 회사 다녔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1999년 2000년경에 헤네시 꼬냑이라는 이제 회사 쪽으로 되게 유명하죠. 이제 옮겼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 세자까지는 잘 기억하셔요. 헤네시. 헤네시. 근데 헤네시라는 회사는 그룹이 LVMH라고 하는 대형 그룹이죠. 네. 럭셔리 브랜드 회사. 루이비통, 모에, 헤누시라고 하는 회사인데 제가 또 잘난 체 하느라고 어머니한테 또 저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다녔어요. 또 어머니한테 또 불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회사를 만든 게 러스코라고 하는데 쉽게 세자로 했는데 그래도 어려워하셔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네. 근데 참 효자시네요. 조지아는 네. 여러분들이 그 많이 접해 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TV 프로그램에 아마 많이 나왔던 거로 네. 기억돼요. 그래서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뭐 방송 두 개사에서 뭐 연일 뭐 방송을 해대고 그다음에 여행 프로인 뭐 세계는 네. 뿅뿅뿅 네. 그다음에 뭐 세계 테마 뿅뿅 뭐 이런 데서 계속 조지아가 나왔는데 조지아는 그 먼저 조지아의 기본적인 이 개론을 좀 말씀을 예, 드리면 그네들은 조지아를 사카트로벨로라고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해요. 그리고 조지아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400한 5, 60만 정도 뭐 한 2015년 정도 통계라고 그러는데 수도는 트빌리시 그럽니다. 트빌리시는 한 110만 정도 인구인데 아마 한국에는 한 수원 정도가 아마 그 정도 인구라고 생각되고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코카산스 왼쪽 편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농업국으로 장수 국가로 알려져 있는 나라죠. 특히 코카사스 산맥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구르트 네. 우리가 불가리아 네. 요구르트 많이 하죠. 자연 발생적인 요구르트를 해먹는 나라가 조지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네들의 네. 그 가장 자부심은 와인을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와인을 제3자 누구한테 막 제공해주고 인정을 베푸는 게 그네들의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이 있고 식문화가 지혜로운 나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카메라를 잘못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요. 그 안 찍어주면 서운해가지고 눈빛이 아주 우울해져요. 우리는 이런 아주 정이 있는 나라고 네.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여행의 보고라 그래야 되나? 최근에는 발칸반도 쪽이 막 네, 여행이 네. 뭐 예, 많이 예. 유행을 하다가 마지막 남은 여행의 보고가 조지아다. 조지아. 즉 코카사스 3개국 중에 하나인데 더 늦기 전에 조지아 여행 한번 가세요. 가보고 싶어요. 예. 되게 낙천적인가 봐. 또 성격들이 되게. 근데 이렇게 그 지역의 문화의 매력에 빠져서 러스코라는 회사도 만드시고 그럼 조지아 와인까지 수입해서 하는 이런 회사를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원래는 제가 러스코는 보드카 수입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네. 러시아 보드카를 수입하는 회사로서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보드카가 있습니다. 러시아 말로는 뼈조제르, 영어로는 Five Lakes, 즉 5개의 호수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국내에 선보여서 와인 보드카 매니아한테 소개를 했고 그 이후에 러시아에서 가장 큰 증류주 회사인 시너지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뀌어서
벨루가 그룹이라고 이제 바뀌어져 있는데 벨루가는 러시아를 여행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한 병씩 사오는 고퀄리티 하이 브랜드입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도 판매 네. 이제 되고 있고 저희는 그 회사 제품에 다양한 카테고리를 수입해서 10년간 국내 보드카 매니아들한테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련 연방 시대에 가장 많이 판매됐던 와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스터디를 해보다 보니까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 조지아 와인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소련 연방 시대에 50% 이상이 조지아 와인이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은 뭐 다른 나라 그 당시 소련 연방의 다른 데서도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 가장 그 연방 중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게 조지아라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5년 전에 상당히 많은 와이너리를 다니면서 테이스팅도 하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 그거를 배워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왜? 전혀 이름도 나라도 모르는 조지아. 근데 나라도 모르는 조지아에 와인을 수입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모험이었습니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렵고 특히 또 구공산주의 국가라서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진영의 자유주의 쪽에 많이 접해져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공산주의하고는 거의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야 많이 이제 그 무역도 있고 관계가 좋아지긴 했는데 러시아를 통해서 조지아를 알게 됐고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괜찮아요. 예, 예. 저는 제 뒤에 뭐가 적혀 있는 줄 알았어요. 머리에 정말 많은 게 저 지금 적혀서 읽고 계시는 줄. 너무 긴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예. 어디까지 했죠? 조지아. 조지아 어디요? 조지아에서 수입하게 된 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회사가 조지아 와인을 수입했을 때는 유통망이나 또는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큰 문제에 봉착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방법을 이제 택하게 된 게 찾아가는 시음회라는 그런 슬로건을 자체적으로 좀 가지고 소규모 와인 동호회.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개모임하는 아줌마들의 모임까지도 찾아갔습니다. 아, 이 조지아 와인을 알리기 위해서요. 대단한 열정이시네요. 굉장하시다. 네. 예. 왜냐하면 개모임 정도 하시는데 보통 식당에서도 하지만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 조금 동네가 그래도 중간 정도 되는 삶을 유지하는 분들은 많이들 집에서 하신다고 그래서 그쪽을 많이 찾아보기도 했어요. 네. 아마 그래서 제가 아줌마닷컴. 예. 알고 아줌마들, 계시죠? 예, 당연히 이쪽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웃거리고 여기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마 저도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음회가 저희로서는 큰 역할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변호사 모임 또는 금융인들 모임 또는 대학원 그 MBA 과정에서 특별한 와인 세미나 이런 데 많이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나가서 강의하는 건 아니고 저희 조지아 와인을 대표하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네. 그분은 저보다 한 몇십 배 이상의 조지아 와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분. 근데 지금 조지아 와인을 접하신 분들의 첫 번째 이유는 반응. 영어로 얘기하자면 유니크. 아, 네. 조지아 와인을 시음하게 되시거나 즐기시는 분들은 다른 와인들도 거의 테이스팅 해보시고 즐겼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와인까지 온 거죠. 처음 접하시는 분은 조지아 와인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테이스팅 후에 느끼는 감정은 유니크하다. 아까 포도 품종도 저희가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포도 품종에 익숙해 있던 와인 애호가들 또는 와인 전문 동호회들이 전혀 맛보지 않았던 품종인 사페라비 레드 와인 그리고 화이트 와인인 르카치테리를 접하면서 이거는 새로운 신세계를 만난 듯한 거다. 그러면서 구대륙 와인이고
가격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만간 FTA가 되고 저희가 네. 물량이 좀 많이 늘면은 더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겁니다. 특히 네. 주부들이 많이 불러주시면은 저희는 예. 언제 어디든 스케줄만 된다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방법으로 남다른 또 그런 영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마케팅 전략도 굉장히 독특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또 노력이 전국구로 달리시면서 오늘날에 이르신 것 같고요. 고일천 대표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이 또 조지아 와인에 대한 열정과 자랑거리 이게 이제 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가였던 이 와인이요. 보급화가 되기 시작한 게 전에는 뭐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뭐 신세계나 이런 대기업에서도 수입을 하면서 사실 우리들에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게 저가 뭐 심지어 한 5, 6천 원 선 예, 이런 와인도 있으니까 와인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쉬워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와인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3, 4만 원 이상 뭐 예, 비싼 그렇죠. 거는 그렇죠. 수십만 원, 뭐 수백만 원짜리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대중화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와인도 기호도를 좀 더 알려서 또 이게 구대륙 그리고 8,000년이라는 예, 또 이런 또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이런 모든 문화들을 한 번씩은 접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조지아 와인에 대한 그 우리 대표님의 열정이 느껴지는데 우리 대표님이 지금 이제 여기 와인도 이렇게 갖고 오시고 보드카도 갖고 오셨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남다른 기본적인 이제 보통 뭐 주류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제품만 광고하는데 우리 고 대표님은 형제분들이 정말 형제는 용감했다 해서 이렇게 그 뛰어드시고 지금 여기 갖고 오신 이런 그 DNC라는 이 잡지까지도 펴고 계시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예, 부끄럽습니다. 처음에 하지 마십시오. DNC 잡지를 만들 때는 네. 제품 홍보나 예. 이런 거하고 연관은 없었습니다.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지아 와인을 대표하는 저희 동생이 네. 단연간 이쪽 출판계 네. 또 이쪽에 근무를 했고 오래 하다 보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 친구는 연극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연극 연출도 하고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 투어 네. 이런 거를 즐겨하는 현실적이지는 좀 않은 친구죠. 네. 결국 잠깐만 주세요. 제가 네. 좀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경제적인 활동은 잘 안 하던 친구였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잡지를 한번 만들고 싶다. 문화 잡지. 예. 그래서 후원을 요청했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문화 예술을 다루는 잡지는 롱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큰 스폰서가 없으면.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는 큰 스폰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감한 형제라 예. 과감하게 초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스폰서들이 주류업계 쪽하고 또는 외식 창업 쪽에도 일부 스폰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저희 제품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됐고 그 이전에 다양한 문화들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류는 두 번째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예, 접니다. 아, 네. 많이 보던 분이 여기 계시네요. 올 6월 달에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네. 와인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리드한 건 아니고 네. DNC 편집장인 동생이 취재차 간다는데 제가 동반을 한 거죠. 네. 오, 여기 눈빛이 완전 와, 이 사진에서 이 눈빛이 예. 완전 야. 우리 대표님과 그 가족들의 그 조지아 와인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들 일반적인 국민들이 정말 조지아 와인을 맛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사실 황무지를 개척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정말 용감한 형제 맞습니다. 예. 예, 조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와인과 와인에 대한 문화까지 알리는 와인 잡지까지 만드시고 국내 조지아 와인에 대한 알림에 대한 노력이 정말 이건 대단한 박수로 예,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내 와인과 보드카 등 지금 으뜸인 이 술사랑 있잖아요. 예. 우리 대표님의 주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데 고일천 대표님만이 생각하는 주류 인문학이란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매번 느끼는 감정입니다. 인문학 가장 어렵죠. 네. 거기에 학문을 붙여놓으니까 학자를 붙여내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와인은 테이스팅처럼 즐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만의 즐기는 과정에서 내가 찾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고 또는 그 목표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와인과 관련된 인문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혼술하고 네. 혼자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지름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인에 대한 인문학은 더불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네. 같이 미술관도 가고 같이 연극도 가시고 네. 또 좋아하는 사람 심지어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하고 네.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조금 모자르면 와인 한 잔 더 드시면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사는 과정이 아닐까요? 인문학은 학문이 아니고 네. 살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우리의 배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조지아에는 피로스만이라는 민족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따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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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네네네. 백만송이 장미죠. 맞아요. 백만송이 장미리는 러시아 네. 노래죠. 네. 거기에 모티브가 된 게 아, 피로스마니, 니코 피로스만이라는 조지아의 민속 화가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터치로 그림을 그렸던 화가입니다. 그 작가가 사랑했던 미모의 여배우한테 장미를 선물하고 싶어서 네. 모든 재산과 아, 심지어는 네, 자기가 네. 아끼던 모든 작품을 팔아서 장미를 샀어요. 네. 그리고 그 장미를 그 여배우가 사는 집 앞에 밤새 뿌려놓고 기다렸어요.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네. 여성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 번 만나줬을까요? 아마 대화는 했을지 그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아름다운 노래가 탄생하는 겁니다. 무서워. 백만송이 장미. 네. 이런 걸 인문학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술과 사랑, 네. 애정을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미술적인 터치도 할 수 있지만 네. 아까 얘기한 그것이 더 우리 인간 본능에 맞는 인문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주류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이해도가 쉽게 해주셔서 저희가 조지아 와인과 더불어 조지아라는 여행을 하고 싶은 그 정말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표님이 이렇게 이해도가 쉽게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했던 와인에 대한 이해도가 참 좋습니다. 지금 그림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작품은 뭐 실명은 안 하고 네. 아니 실명도 알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 저희가 6월달에 엑스포를 조지아 트빌리시에 있었던 와인 엑스포를 갔다 온 이후에 10월달에 2차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조지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중에 한 군데이며 현재 조지아에서 한 3대 네. 세 번째로 안에 들어가는 와인 생산량을 가진 KTW라고 하는 그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카이티안 트레디셔널 와인 메이킹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모태가 된 그 할아버지의 올드 하우스예요. 네.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 왔는데 거기를 다녀온 어떤 작가가 네.
직접 그림을 그려요. 자기도 오.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준 거예요. 대단하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기 보이는 항아리가 네. 크베블이라고 하는 전통 와인 항아리입니다. 예. 방송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예, 네. 그래서 크베브리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름들을 달리하며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크베브리, 그리고 그 아래 나라에 있는 아르메니아는 카라스 또는 까라시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리스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스 도자기를 암포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을까요? 항아리. 좀 더 고급스러우면 네. 도자기나 도자기. 자기. 자기. 근데 실제로는 저건 도자기나 자기 용도는 아니고, 네. 우리가 얘기하는 장을 담거나 김치를 담그는 항아리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죠.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요. 러스크에서 지금 판매되는 보드카랑 와인이죠. 예. 예, 우리 이 러스코를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좀 알아야지만 예, 와인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준비해 오신 게 4병인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전에 잠깐 언필은 했지만은 네. 우리 마마킹님이 조지아 와인이 최고라고 했는데,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네. 할 수도 없고, 단지 우리 와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편안한 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내 방송에 나왔으면 내게 최고인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은 조지아 와이너리는 두글라제라고 하는 와이너리 제품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품종은 사페라비. 조지아는 품종을 브랜드명으로 쓰기도 합니다. 네. 와인 이름으로. 그래서 그 밑에는 꼬불꼬불한 조지아 어가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은 뭐 같아요? 지렁이 막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포도 넝쿨을 형상화해서 만든 조지아어입니다. 그만큼 조지아인들이 그 포도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있다는 대단하네요. 와, 자긍심이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 사페라비는 토착 품종 중에 하나이며, 네. 어떤 와인 음식과도 매치가 잘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육류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아, 지금 그럼 드라이 레드 와인이고 고기랑 잘 어울리는. 예. 예. 그 고기도 뭐 다양한 고기 있겠죠. 스파이시하게 양념이 돼 있는 고기뿐 아니라, 또는 소금에만 살짝 절인 와인 그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 그럽니다. 이럴 때 잘 어울린다 그럴 때 고급 단어를 한번 써줘야 됩니다. 마리아쥐. 사페라비는 육류와 잘 마리아쥐가 됩니다. 마리아지. 마리아쥐는 그냥 영어로 메리지예요. 아. 결혼이에요. 즉 사페라비라는 조지아 와인하고 음식이 궁합이 잘 궁합이 잘 맞아. 맞는구나. 이거를 네. 전문가들은 마리아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품종으로서 조지아뿐 아니라 인근 나라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까지도 사페라비 품종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와인을 드시면 색다른 품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유니크하다. 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 이상해 와인이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에 접하면 누구나 그래요. 뭐 처음부터 눈이 딱 맞아가지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살다 보니 정이 붙여지는 것처럼 사페라비가 한 번, 두 번 접하다 보면 여러분도 다른 어떤 품종보다도 여러분과 친근하게 될 친구입니다. 네. 또 화이트 와인은 예,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은 설명 들었고요. 예,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50% 이하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지아에서는 국민들은 70-80% 화이트 와인을 마십니다. 우리가 조지아 와인이 왜 가장 오래됐다 하는 거는 크베브리라고 하는 항아리에서 그 확인이 됐다 그랬죠. 네. 크베브리에 담았던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에요. 아, 레드 와인이 아니 예. 화이트 와인이군요. 예. 그만큼 화이트 와인이 더 많이 자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화이트 와인인 이 르카치텔리, 발음은 좀 어렵지만 르카치텔리. 르카스텔리. 네. 좀 그것도 이제 익숙해지면 더 편안해질 겁니다. 르카스텔리. 와우. 2013년 르카스텔리인데 빈티지를 이렇게 써놔요. 네. 빈티지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는 연도수예요. 이 연도수는
포도를 수확한 연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병입 연도가 아니라 아, 네. 그렇구나. 포도를 네. 2013년도 포도를 수확을 해서 아, 그 원액을 보관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병입을 하는 거죠. 근데 네. 2013년도 빈티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빈티지 그러면 숫자가 연도가 써 있는데 그거는 생산 연도라는 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고 조지아에서 2013년도는 그렇게 좋았던 작황이 좋았던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왜 저희가 이 테이스팅 해보면은 작황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광수량이 많고 그러면 포도가 맛이 없어요. 싱거울 것 네, 같죠. 싱거워져요. 예, 예. 더워야지만 네. 햇살이 좋아야지 당도가 높아지잖아요. 당도가 네. 높아져야지 나름대로 개성 있고 네. 까칠한 네. 그런 성격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 빈티지는 굿 빈티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멀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이트 와인은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저희들이 추천도 해보고 일부 한식당에서도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인데 한식과 마리아지가 잘 돼요. 한식은 대부분의 음식이 약간 스파이시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스파이시한 와인을 잡아줄 수 있는 와인. 와인도 살고 음식도 살고 같이 살자. 그런 의미에서 아주 무난하게 한식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제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살짝 피해주는 그런 네. 우리가 뭐 그런 분위기 있을 때는 좀 피해주는 게 또 그럼요. 네. 좋으니까. 그리고 육류 당연히 어울려요. 어떤 분은 화이트 와인과 육류를 어떻게 마리아지가 되냐. 경상도 여자와 전라도 남자가 왜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 보편적인 개념은 깨지고 있어요. 네. 마리아지의 개념은 현대 식문화가 발달되면서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럼 생선 요리하고도 어울리나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Absolutely. 역시 그렇죠. 가장 기본은 생선입니다. 네, 원래 생선도 이 일식 회하고도 잘 어울리고 스팀, 찜 그리고 구이하고도 좋습니다. 단 이왕이면은 토핑이 강한 소스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생선하고는 더 좋죠. 만약에 생선 요리에 토핑을 어떤 소스나 이런 걸 강하게 해서 막 드시고 싶으실 때는 살짝 레드와인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어느 누가 생선에 레드와인 먹는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네, 단 맞아요. 그 레드와인이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생선의 맛을 더 풍미 있게 해준다면 왜 레드와인을 안 마시겠습니까? 조지아 와인은 사페라비 생선과도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단 요리 방법의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루카시텔리는 화이트 품종으로서 한식과 생선 요리 또는 샐러드와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예. 와인 매니아 중에 그 오늘의 와인이라고 하는 그 밴드가 있습니다. 네, 모 네. 밴드 거기에 그 대표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많이 그 시음을 하면서 제가 경험을 얻고 그분들의 조언을 많이 얻습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같이 가면 저희는 삼겹살이나 또는 이 숯불집에서도 화이트 와인을 같이 즐겨요. 네. 그러면서 이게 마리아지가 되냐 안 되냐. 근데 저희 리카시텔리는 부담 없이 가더라고요. 단 양념된 고추장 구이라든지 또는 불고기, 양념된 불고기는 조금 맛이 레드와인 강한 쪽으로 거는 레드와인 쪽으로 가야 되고 예. 자기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그 조지아 와인의 사페라비아 루카시텔리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나만의 와인을 찾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와인을 찾는다라는 거. 남의 눈치 안 보고 격식 따지지 그리고 않고. 갑자기 예. 생각나는 게 예전에 무슨 가정 시간에 반드시 육류는 꼭 레드와인 막 어떤 맞아, 공식처럼 맞아. 우리가 머릿속에 너무 들어있어서 고정관념으로 가르쳐서. 거기에서 너무 예.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알려주십시오. 자,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그럴 줄 네. 알았어요. 근데 스파클링은 왠지 병 자체 모양이 바디감이 네. 틀린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와인 안에 있는
설탕과 효모가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설탕과 효모가 만나면 발생되는 게 뭐 두 가지 정도가 발생이 돼요. 첫 번째는 알코올. 그래서 와인에 이제 알코올이 예, 들어가는 예. 거고 나머지 하나는 CO2입니다. CO2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탄산가스예요. 가스. 네. 스파클링 와인은 그 탄산가스를 간직하게 만든 게 스파클링 와인이고 일반 와인은 가스를 제거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은 가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병이 무거워야 돼요. 가스가 폭발할지도 모르고 이동 중에 어떤 파손으로 인해서 깨지게 되면 네. 다소 약간의 폭발적인 이렇게 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병도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콜크를 따면은 이 랩을 벗기면 콜크도 쇠망, 철사로 이렇게 감싸 있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대부분의 스파클링 와인은 전 세계에서 얘기할 때 발포성 와인을 즉 버블이 있는 와인을 스파클링 와인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샹파뉴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샹파뉴 지방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우리는 샴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샴페인이라고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네. 프랑스 주세법에 의해서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병입된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겨서 다른 회사들이 샴페인이라고 쓰면 법적인 제재를 당하겠죠. 일종의 그것도 이 문화 선진국 횡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제품을 원산지 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오데사는 지역 이름이에요. 우크라이나의 흑해 연안에 있는 지방 이름이 오데사입니다. 그래서 그 오데사에서 만든 그 재배된 포도를 가지고 만들게 되죠.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귀한 와인이요. 어. 근데 귀하지만 좋은 와인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귀하지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 아. 가격도 주부님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네. 그리고 그 가격에 다른 유명 이름 있는 제품만큼 쫓아갈 수 있다는 거. 가성비가 좋은 거네요. 그렇군요. 가성비. 네. 최근 이 혼술 문화 네. 또 최근 트렌드가 혼술 문화도 있고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이 많이 판매돼요. 네. 지금 지난 이번 주에 그 자료에 의하면은 신문 그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은 와인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한 몇 프로 수입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수입액은 커졌대요. 그게 어디서 그렇게 수입액이 커졌냐 그랬더니 예죠. 이 친구예요. 스파클링 와인이 고급 와인들이 점점 이것뿐 아니라 네. 와인도 고급화되는 추세예요. 예. 네. 그 중에 차지하는 게 이제 이 스파클링 와인인데 샴페인이 상당히 비싸요. 그냥 네. 혼자서 먹기도 좋잖아요. 예. 한 병도 1시간도 안 걸려 뚝딱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스파클링 와인이나 샴페인을 마시려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최근에는 그 CVS 편의점에서도 지금 이게 750ml인데 375ml 아주 반 하프 사이즈도 나와 있고 네. 좀 저렴한 스파클링 와인도 많이 공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시험이 끝나서 예. 네. 수능생들이 이제 지금 처음으로 술 문화에 이제 접하게 되죠. 네. 마마키님의 경험을 볼 때는 지금쯤 예. 엄마나 아빠들이 네. 수험생을 위해서 저녁 때 스파클링 와인 하나 정도 사서 저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럼 벌써 몇십 년 전에 하셨잖아요. 근데 지난주 지금 수능이 끝나서 역시. 했습니다. 예. 역시 인정됩니다. 근데 생각 외로 저도 아이에게 처음 하는 거라 얘가 요만큼만 먹고 쓰러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세더라고요. 요때 이제 그 레이블에 써 있는 걸 또 보셔야 돼요. 무조건 사지 마시고 네. 똑같이 와인처럼 스윗 드라이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여기 오데사는 영어로 써 있어서 편해요. 여기는 지금 미디움 드라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 맛이구나. 약간 달지 않은. 네. 그렇지만 드라이하진 않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세미 스윗 요 정도는 완전 달진 않지만 약간 단 것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어로 써주면 참 좋은데 네. 얘네들은 꼭 아니죠. 조지아어.
조지아어로 안 쓰고 대부분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프랑스 말이나 네. 스페인 말이나 이태리 말로 써 있어요. 네.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브루트라고 써 있어요. 브루트. 뭐 프랑스 발음 브루 뭐 이렇게 하는데 예, 브루트라고 써 있어요. BRUT. 요건 드라이라는 뜻이에요. 네. 스파클링 와인을 고를 때 또는 이제 샴페인을 고를 때 브루트라고 써 있는 건 드라이예요. 드라이. 예. 브루트. 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드라이를 좋아하면 써 있는 제품을 구입하면 되시고 그래서 현재는 이 오데사 스파클링 와인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성비 최고입니다. 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한번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네. 마트에 없나요? 없지요. 죄송합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없나요? 없습니다. 아, 대형마트하고의 유통 문제는 네. 시간이 나면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류 전문 매장에만 가야 되나요? 거기도 없습니다. 아, 그럼 대표님을 어디서 통해서만? 사야 되나요? 예,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빨리 널리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드카도 좀 알려주십시오. 실은 예. 제가 원래 전공은 꼬냑이거든요. 레미 마틴하고 헤네시라는 꼬냑에서 한 십몇 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꼬냑이 전공인데 지금은 이렇게 와인까지 와 있어요. 근데 그 실제 저희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드카가 이제 현재는 제 주종인데 너무 예쁘다. 예, 시원해 보여. 낏 오제르 네. 러시아 말로 파이브 레이크스입니다. 근데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온 놈이에요. 시베리아는 그 툰드라 추우니까. 네. 추운 툰드라 지역인데 거기서 아주 깨끗한 어. 그 물을 아주 정제를 잘해서 정화죠. 필터를 하는 거죠. 필터링을 해서 만들어서 한국에 공급하고 러시아 국내에서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공자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드카 매니아들한테만 현재는 판매되고 있고 국내 유통에서도 유통 담당자들이 이걸 못 읽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영어로 해달라 그러는데 러시아에서는 no. 네. 그렇지. 이미지, 제품의 네. 이미지나 장기적인 컨셉을 위해서는 네. 그냥 가겠다. 맞아. 이래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보드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역시 마마키님 남편다웁니다. 아니 양주는 못 먹는데 이 보드카는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치즈에 해서 안주 해줘요. 예, 간단하게. 근데 그 치즈의 담백한 맛과 이 보드카를 마셨을 때 그 기분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남편분이 역시 남편분이라는 얘기가 보드카 좋아하는 분이 주로 미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거야. 미는 아닌데 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예. 저도 보드카 아주 좋아합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네. 맛이 술 맛이 깔끔하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예. 보드카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가 없다. 산무. 세 가지가 없어요. 색깔? 네. 또 한 가지? 향기? 향기? 예. 네. 그다음. 마셨을 때의 느낌. 느낌은 아니 이거 아니에요? 맛이 없어요. 네. 무향무치. 네. 그래요? 무향무치. 네. 세 가지가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근데 보드카에도 향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오렌지 향이니 그렇죠. 뭐니 레몬 향. 전통적인 보드카는 그렇고 최근에는 플레이버드라고 해요. 플레이버드 보드카. 네. 과일 엑기스나 예. 주스를 넣어서 만든 플레이버드. 근데 대부분에 나와 있는 그 플레이버드 보드카들은 천연 주스를 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유통사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맛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최근 들어서 경기가 급작스럽게 안 좋아지는 바람에 한국의 보드카 수입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플레이버드 보드카, 오리지널 보드카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데 플레이버드 보드카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젊은 층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죠. 그 원인, 사실 보드카를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마셨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저렴하고 예. 위스키보다 굉장히 가격 차가 나기 때문에 저렴하게 마실 수 있고 예. 또 한 가지 식상한 위스키, 아버지 세대에서 마시던 위스키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젊은 분들은 거의 위스키를 안 먹지 마시죠. 않나요? 예. 예. 그래서 1915년 3년 전부터 우리나라 수입 주종 중에서 와인이
1위를 차지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뀌었어요. 위스키에서 두 번째로 올라온 놈이 맥주가 되어버렸어요. 맥주. 그다음 세 번째가 위스키 계열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보드카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그 우리가 잘 아는 인터내셔널 브랜드들이 많지만 이렇게 숨어서 진정한 보드카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러시아 보드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리에서는 주종별로 따지면 18종류 정도 되는 보드카 브랜드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3개 그 디스틸러리 즉 증류소에서 나온 보드카를 수입하고 심지어는 전 세계 면세점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다고 하는 네미로프 보드카 즉 우크라이나의 넘버원 보드카도 저희는 수입해서 와인 보드카 매니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보드카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원래 주류는 인터넷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네. 온라인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온라인상에서 가격대 얘기가 네. 참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근데 대충은 어느 정도? 얘기해요. 예, 어느 정도? 지금 700m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시면 기존에 알려져 있던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선. 보통 대형 할인점에서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보드카들은 3만 원 중반대입니다. 네. 물론 프리미엄급은 뭐 4, 5만 원도 예, 있지만 예. 근데 저희 제품들은 2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에서 이게 진짜 가성비 네. 좋네요. 그래서 이제 매니아들이 선호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대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맛도 진정한 보드카를 마셔보려면은 인터내셔널 보드카 먹는 게 아니다. 네. 로컬 브랜드 즉 그 나라의 보드카의 원산지는 러시아니까 러시아에서 탑하는 제품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도 이 와인 및 주류 박람회가 많이 네, 개최되고 있죠. 네.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강남 서울의 항법한 강남 코엑스나 일산의 킨텍스 그리고 대전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가면 저희 제품은 아주 인산인해로 그러죠. 매니아들이 줄을 서서 네. 그때는 좀 세일도 좀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네. 그럼 지금 시중에서는 이거는 사고 싶다. 이제 송년 앞두고 이제 파티가 있어서 와인을 이걸 마시고 싶다.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이번에 이거 마시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다 그럼 사장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을 해야 아니 지금 조지아 와인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셨으니. 먹고 싶어요. 이러면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쳐서 들어가야 되나? 뭐 그런 거 얘기해도 된다면 예 하세요. 페이스북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요새는 인터넷 블로그도 있고 인터넷 마음만 블로그에 먹으면? 보면 주식회사 주 러스코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고 네. 페이스북에 보면 보드카 회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 와인은 조지아 와인이라고 치면은 그 페이스북에 네. 그 저희가 수입하는 그 와이너리인 두글라째 나비 모양의 로고가 딱 선명하게 나오면 거기서 메신저나 또 네. 거기서 뭐 답이나 글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 또 불편하시면 아줌마닷컴 이쪽으로 연락해 주세요. 그러네요. 그 방법이 있네요. 우리가 여자라떼에서 이걸 팔면 되겠다. 가축들 다 그냥 드레스 코드 하나씩 딱 예. 정해갖고 요번 송년회. 저는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매년 5월 31일 아줌마의 날 행사를 하는데 혹시 그 아줌마의 날 행사장에 이렇게 그 지금 시음 그런 걸 하시잖아요. 전국을 다니시면서. 근데 그런 행사에 네, 같이 알리면서. 참여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왜냐면 생각이 그거야말로 드네요. 진짜 제일 큰 파티잖아요. 저희 네, 매년 우리 아줌마의 날 내년 5월 31일. 아줌마의 날 연락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원하는 이 조지아 와인을 알릴 이벤트입니다. 수 있는 충분한 홍보의 장이면서 우리는 또 와인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생각되네요. 저희로서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진행은 아까 언급했던 용감한 동생분. 동생들. 전문가라서 네. 전문가라서 재미있고 알기 쉽게 와인에 대해 설명도 하고 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저희도 미리 준비를 해서 한번 스케줄을 맞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은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요. 생산적인 방송입니다. 예.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그런 이벤트가 진행되면은 저희로서도 어떤 베네핏을 또 그 참석자들한테 제공을 네. 해야 되니까 가격적인 문제라든지 네. 이런 거는
저희는 수입원이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법적인 구조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의 소매가 있으니까 저희 소매 담당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와서 판매는 이제 그 진행을 할 겁니다. 주류 면허 사업이 있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고 일반 그러네요.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면허는 소매점, 백화점 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많은 소비자들이 저희 회사에 전화해서 네. 막 직접 사고 싶다고는 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연결해 저희 줘. 소비자 법에 저희 걸리는구나. 큰 그 소매점에 연결해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연락할 때는 상당히 혜택을 주고 그렇게. 저희가 제공했던 예전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제공을 하는데 그러면 비싼 줄 알아요. 근데 절대 이거는 이 영업을 제가 지금 이 회사가 10년째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고 믿고 많은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 고 대표님의 조지아 와인에 대한 사랑과 주류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예. 우리 패널 분들은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 8,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라고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한 몇백 년 정도겠지라고 했는데 뭐 거의 진짜 인류의 역사의 초창기부터 네. 했다는 거여서 그리고 꼭 맛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자, 우리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고 대표님 제가 이제 방송 연락도 드리고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저희 어떠십니까? 오늘 사람책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예. 첫째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이 패널분들 그리고 이 마마키님 저를 너무 편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이런 정보가 얼마나 우리 그 시청자들한테 네. 잘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와인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얻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사실 와인에 대해서 보편적인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해도가 쉽고 간결하게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정보 채널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 70회 방송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까지 그 고일천 러스코 대표님을 모시고 주류 인문학으로 와인 이야기를 배우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고일천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새로운 와인 이야기가 정말 신선했고요. 또 고급스러운 자리에서 분위기 따지면서 마셔야 한다는 이런 편견은 사라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값비싸고 어려운 술로 이해되었는데요. 편안하고 또 친근한 자리에서 내 입맛에 맞는 내 와인을 찾아가는 좋은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기억되는 방송이길 기대합니다. 기분 좋은 청량감의 스파클링 와인부터 달콤한 포트 와인, 깊은 내음이 있는 이 화이트 와인까지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정보를 기억을 했다 가족 모임을 우리가 주선한다면 우리 모임이 굉장히 가족 모임도 럭셔리해지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와인 인문학 오늘 너무 짧은 느낌이죠. 지식과 정보가 힘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어느덧 끝자락인데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멀리했던 가족과 친지 또 친구들 모두를 한 자리에 모여서 송년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와인처럼 향기롭고 또 깊이 있는 만남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